안녕하세요. 친절하고 따뜻한 난임 전문가 둘째 언니 구하선입니다. 난임과 관련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에 제대로 답해드리는 올댓 연구소. 오늘 주제는요, 바로 나팔관 조영술입니다. 전 임신이 왜 안 되는 걸까요? 난임인지 아닌지 확실히 알 수 없을까요?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여쭤보는 질문인데요. 난임을 확인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검사인 나팔관 조영술과 관련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을 모아서 명쾌한 답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난임은 35세 이전에서는 1년 동안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했는데 아기가 안 생기는 경우, 35세 이상에서는 6개월 이상 부부관계를 했는데 아기가 안 생기는 경우고, 난임으로 진단이 되면 자연 임신이 왜 어려운지를 보기 위해서 나팔관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나팔관 조영술이라는 게 난임의 기본 검사고, 난임의 검사 중에 주치의가 꼭 확인해야 되는 것이 배란이 원활히 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거든요. 나팔관 검사의 이상적인 시기는 생리가 규칙적이신 분들은 생리가 끝나고 난 후, 그리고 배란 직전 그 사이입니다. 생리 주기로 따지면 생리 시작일로부터 7에서 9일 정도쯤이 이상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33세 여성이 6에서 7개월 정도 부부관계를 했는데 아기가 안 생겨서 오셨어요. 그분의 생리 주기는 불규칙해요. 그러면 이분은 아직 기간상으로 난임이 아니죠. 1년이 안 됐으니까. 생리가 불규칙하다는 거는 뭐를 의미하죠? 배란이 잘 안 되는 걸 의미합니다. 이런 분들 진짜 많고요. 이런 분들 오셨을 때 저는 나팔관 촬영을 먼저 하라고 말씀드리지 않아요. 왜냐면 그런 과거력과 그 생리의 주기로 봤을 때 배란 장애에 의한 난임, 즉 배란이 잘 안 돼서 임신이 안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먼저 해결을 하자고 해요. 즉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라는 게 결국은 배란이 잘 안 되는 거고, 배란이 안 되기 때문에 아무리 부부관계를 해도 임신이 안 되는 게 확실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 난임의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저는 나팔관 촬영을 먼저 권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신은 아직 난임이 아니고 내가 봤을 때는 배란이 잘 안 돼서 임신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나랑 배란 유도를 먼저 해보고 남들과 똑같은 상황을 만들고, 즉 한 달에 한 번씩 배란의 기회를 갖고 정확한 타이밍에 부부관계를 했는데도 아기가 안 생긴다. 그럴 때 그 다음에 나팔관 촬영을 하는 게 정석이다. 하지만 아주 간혹 가다가 그렇게 열심히 약을 먹고 주사를 써서 배란을 유도해서 부부관계를 했는데도 아기가 안 생겨서 나팔관 촬영을 했는데, 나팔관 촬영에서 나팔관이 제대로 기능을 못하는 것으로 나왔으면 지금까지 우리가 한 4, 5개월의 기간이 헛수고일 수도 있다. 물론 그런 확률은 많지 않지만 그것이 걱정되면 미리 나팔관 촬영을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생리를 5에서 7일 정도 하니까 원칙은 그때 하는 게 맞는데, 제가 배란이를 보는 편의도 있지만 사실 직장 다니시는 분들 많기 때문에 시간 안 되시는 분도 많이 있거든요. 확실한 거는 배란이 이후에 하면 안 돼요. 물론 내가 이번 달에 임신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 그러면 배란이 이후에 해도 되지만, 임신의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배란일 이후에 조영술을 하는 것 자체가 이미 그 배란일에 임신이 되어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 자궁 안으로 조영제가 들어가는 게 이번 달에 임신을 오히려 방해할 수도 있거든요. 나팔관 조영술을 언제 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나팔관 조영술을 생리 시작일로부터 7에서 9일째 한다면, 전날이라면 생리 시작일로부터 6일째니까 배란이 아직 멀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임신의 확률이 없는 거기 때문에 부부관계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팔관 촬영 일자가 막 배란 임박해서 하거나 이런 상황이라면 이제 전날 부부관계가 임신의 확률이 있다면 나팔관 촬영 전에 부부관계를 하시면 오히려 그 나팔관 촬영이 임신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질문 주신 분이 나팔관 촬영을 하는 날 배란 주사를 맞으면 다음 날이나 이제 다다음 날 배란이 될 거고, 이런 경우 개인적으로는 괜찮다고 말씀드려요. 감염의 위험이 있습니다만 이번 달을 넘기고 싶지 않으시면 하셔도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는데요.
그래서 이제 주치의들이 이렇게 조금 너무 임박해서 날짜를 잡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임신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게 확실하다면 생리 주기와 상관없이 할 수 있지만, 임신의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배란일 이후에는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나팔관 촬영 이후에 임신이 됐다는 그런 글들을 저는 많이 봤는데 완전히 일리가 없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나팔관 촬영을 엑스레이로 하던 초음파로 하던 조영제가 자궁 안으로 들어가고, 그 조영제를 저희가 주사기를 통해서 어느 정도 좀 강한 압력으로 쏴주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막혀있던 나팔관이 뚫리는 경우가 있어요. 조영제 압력에 의해서. 그래서 지금까지는 막혀있던 나팔관이 조영술 이후에 뚫리고 그 이후에 자연 임신이 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근데 뭐 정확히 몇 퍼센트의 확률인지는 저희가 알기는 힘든 게, 왜냐면 그 전에 막혀 있었던 거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조영제가 들어가면서 뚫렸으니까 우리는 뚫렸다고 이제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나팔관 조영술 이후로 진짜로 임신율이 올라가냐를 물어보시면 그럴 수도 있다고 저는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나팔관이 나가는 구멍이 매우 작고, 그게 피로도 막힐 수도 있고 정말 자궁내막 조직 그 찌꺼기로도 막힐 수 있으니까 조영술로 일시적으로 뚫렸다면 걔는 언제든 또 막힐 수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럴 확률이 아주 많은 것 같진 않아요. 왜냐면 일반적으로 나팔관이 막혀 있는 경우가 전체 환자의 1-20% 정도로 알려져 있으니까, 그런 거를 토대로 뭐 생각을 한다면 나팔관 촬영하고 너무 시간을 두지 않고 부부관계를 하시는 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나? 라는 생각이 일시적으로는 들었지만,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질문을 하신다면 나팔관 조영술 후에 특정 시기가 임신 확률을 높이지는 않는다가 정답인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저희들은 평생 나팔관 조영술은 한 번만 하면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즉 타병원에서 해갖고 왔으면 그 결과지를 보고 저희가 봤을 때 애매하거나 다시 한번 평가를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다시 찍자고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꼭 2번 하자고는 말씀드리지는 않아요. 하지만 작년과 올해 사이에 부인과적 수술을 했거나 아니면 뭐 개복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뭔가 이벤트가 있어서 작년에 상황이 바뀔 만한 히스토리가 있다면 그때는 이제 다시 촬영해 보자고는 하는데, 일반적으로 2번 꼭 촬영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나팔관이 막혀 있을 때 증상은 난임밖에 없거든요. 이게 어디에 막혔냐에 따라 또 달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궁 근처에 가까운 쪽에 막혔으면 난임 외에는 증상이 있을 수가 없고요. 먼 쪽에 막힌 난관 수종이 있을 때는 아주 흔하진 않지만 어떤 증상이 있냐면 분비물이 굉장히 많아요. 아까 말씀드린 여기에 막 염증 물질이 고여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이렇게 타고 넘어오면서 이 경부 쪽으로 이렇게 흘러나올 수 있거든요. 난관 수종이 진짜 심한 분들은 분비물이 굉장히 많은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착각하시면 안 돼요. 분비물이 많다고 무조건 난관 수종이 있는 건 아니에요. 이 여성의 질 분비물은 생리 주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 일반적으로 배란이 전후에 분비물이 많아지는 건 자연스러운 건데, 이 난관 수종이 굉장히 심하신 분들한테 가끔 여쭤보면 배란일과 상관없이 이렇게 뭔가 그 찐득찐득한 물질들이 좀 이렇게 분비물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굳이 저한테 뭐 나팔관이 막혔을 때 증상이 뭔가요를 물어보신다면 이제 그런 경우가 생각이 나는데, 그거는 아주 흔한 케이스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를 내가 나팔관이 막혀 있나를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은 임신이 잘 안 되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나팔관 촬영술을 할 때 아픈 이유가 조영제가 자궁 안으로 들어가면서 자궁이 늘어나기 때문에 아픈 거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 자궁이 일시적으로 늘어나겠죠? 하지만 나팔관이 잘 뚫려 있으면 그 조영제가 쭉 빠져나갈 거기 때문에 다시 자궁이 제자리를 찾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덜 아픈데, 이게 막혀 있으면 자궁이, 나는 외부에서 조영제를 계속 주고 있으니까 자궁이 계속 늘어나는 거거든요. 팽창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엄청 아픈 거거든요. 저희가 실제로 그래서 나팔관 이 촬영을 할 때 소리 지르시는 정도와 통증의 정도로 보지 않고도 약간 개통 여부를 알 수가 있거든요. 느낌적인 느낌으로. 그냥 생리통 심한 정도로 아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거의 100% 다 양쪽이 다 잘 뚫려 있고요.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양쪽이 다 막혀 있거나 한쪽이 막혀 있는 분들이
통증이 심했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 나팔관 조영술과 관련돼서는 두 부류로 나뉘시는 것 같아요. 아직 할 필요가 없는데 꼭 해달라는 분이 있고 꼭 해야 되는데 안 하겠다는 분도 있어요. 왜냐면 아픈 게 너무 두려우시대요. 미리 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적극적으로 임신을 원하시는 거고 내가 뭐 리스크가 있으면 뭐 빨리 없애고 하겠다 이런 식이니까 상관이 없는데 나팔관 조영술을 끝까지 미루시는 분들에게는 꼭 한마디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주구장창 미룰 수 있는 검사는 아니고 평생 한 번만 하면 되기 때문에 눈 딱 감고 한 번만 해라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특별히 나팔관 조영술이 좀 통증이 있기는 하지만 감염의 위험이 높거나 뭐 이런 검사는 아니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리고 나팔관 촬영하기 전에 인터넷을 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인터넷에는 아프다는 얘기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그럴 때 또 저한테 어떤 분이 생각보다 안 아픈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제가 뭐라고 설명하냐면 내가 나팔관 촬영을 했는데 아무 이벤트가 없었으면 내가 굳이 블로그 같은데 인터넷에 쓸 이유가 없지 않겠어요? 라고 말을 하거든요. 물론 괜찮다고 후기 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그러니까 나팔관 촬영하기 전에는 너무 인터넷을 많이 찾아보고 오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가 당부하고 싶은 말씀입니다.